네, 안녕하세요. 집방동산입니다. 네, 제가 좀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것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거나 새롭게 내가 건축주가 돼서 집을 건축을 한 후에 사용 승인 받으신 그런 어떤 주인 세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인 것 같아서 네,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판례들을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 한 편만은 뭐 추후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한 편만은 어,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관계인 어떤 법률 관점이 아니라 이제 건설사와 건축주,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건설사와 분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자담보 책임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로 치면 분양자, 그리고 내 집을 실제로 짓는 사람에 있어서는 건축주에게 조금 유용한 도움이 될 만한 판결이지 않나 싶어서 네,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고 발생하게 되는 어떤 집안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그냥 변호사의 말을 믿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어, 이 하자가 과연 건설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떤 점을 잘 알아두고 주장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미리 고민을 해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동주택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그림판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그림판을 한번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설사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서 이제 소송에서 나온 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 서울고법 2021 11월 24일 날 선고됐고요. 2021 나 2009331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이제 나온 일단 소송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갑이라는 소송 주체가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 네, 입주자 대표고요. 네, 입주자 대표가 누구한테 소송을 했냐면 을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을은 부땡건설입니다. 부땡건설인데 이 을에게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소송,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 집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재판 내용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물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갑 입주자 대표 회의에 소유자들이 있는데 이게 한 호수가 아니라 여러 호수예요. 이 소유자들이 바로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이 소유자들에서 다른 소유자로 넘어가고 다른 소유자에 넘어가고 그 이후에 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 부땡건설에 이제 이 주택을 수리하라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청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이 을에게 청구를 하고 을은 이거에 이제 항소를 하고 뭐 요런 단계들이 이제 요 재판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갑이 이제 을에게 이 소송을 했고, 이 을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 나갔는데요. 을은 어떠한 이유 제척기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척기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척기간은 주요 구조부나 집안,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건설사에서 수리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번 창을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요거일 것 같은데.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법 제9조 제2제 1항 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고 해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9조의 2제의 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항 각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다음 각목에 의해 구분에 따른다 돼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기산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산일은 제가 뭐 따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 내용에.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찾지 않고 제가 아까 읽어본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기산일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기산일 전은 일반적으로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자에게 이 주택을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거를 기산일 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은 준공일자, 그 아파트의 준공일자 또는 사용승인일자 이전일을 이젠 기산일로 봅니다. 즉 아파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산일이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인식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단독주택도 얘기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 공용 부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는 요 세 가지 항목에 따르고, 사용승인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제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내에 발생한 어떤 물건의 하자가 있었다면은 그 준공 전, 사용 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그게 하자가 계속 개선이 안 되면 5년 될 때까지에는 그 문제를 건설사 측에 청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5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요 구조부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 설비공사, 뭐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장 뭐 이런 거,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는 3년이고요. 그리고 마감공사의 하자 등, 그러니까 이 화장실 공사에서 뭐 줄눈 넣거나 뭐 실리콘 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잘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산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이 보장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요런 마감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2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산일 이후부터는 2년인데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면 5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 내용에서 보면은 기산일이 준공일 이전 또는 이거를 분양자에게 이 전용 부분을 이제 사용하라고 넘겼을 그 시점에 대해서 그 제척기간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건설사에게 있다라고 여기서는 법에서는 판시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분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하자 물건에 대한 당사자로서 이거를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만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네, 옳지 않다라고 이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척기관이 경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건설사에서 그 증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채척기관이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 발생 시점 역시 채척기관이 부가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건설사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여기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제가 지금 법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더 이해를 좀 더 편해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집합 건물을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어요. 예, 물론 호수가 A호라고 칠게요. 네, 받았는데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어요. 자, 입주를 안 했는데 한번 아파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봤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어요. 또는 샤시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네,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건설사에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 입주 이전의 전용 면적, 전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까 제가 저희랑 읽어본 게, 자, 기산일 이전에 발견된 하자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즉 5년 동안 향후 이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5년 동안에는 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설사에서는 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입주 때 전까지는 이런 게 하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입주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비가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랑 똑같이 샤시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화장실에 물이 새요. 이런 경우 기산이 이후에 발생한 하자잖아요. 기산이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아까 뭐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거, 화장실 어떤 그런 설비적인 문제는 이제 뭐 2년, 그다음에 뭐 샤시나 뭐 어떤 중대 어떤 그런 시설의 문제인 경우에는 뭐 3년, 뭐 아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산일이 사용 승인해서 입주자가 들어간 다음부터 2, 3년이에요. 즉 훨씬 손해죠. 자, 하자 발생 시점에 대한 증명 책임에서 나와 있는데 개정집합 건물법 제9조 2는 건축법 제2조 1항 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지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은 10년으로 그 외 하자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아까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규정하는 한편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을 아까 제가 그 기산일 제가 아까 사용승인일 또는 그 개인에게 구분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인도한 그 일자라고 말씀드려서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즉 구분 소유자가 그 주택으로 이제 전입을 하든 이사를 가든 뭐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날이죠.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 각 규정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집합건축물 시행령 제5조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는 위 각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 책임 존속기간은 5년으로 규정한 한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위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 책임은 존속기간 안에 하자의 성질에 따라 2, 3, 5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결국은 분양을 받은 사람 또는 내가 건축주로서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산일 이전으로 끌어내야 더 오랫동안 이 물건에서 발생한 하자를
담보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 기산일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증명을 해내려고 할 거예요. 이 하자는 내가 준공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하자다. 근데 준공하고 난 다음 소비자에게 이제 분양자에게 넘긴 이후에 발생한 하자다. 그래서 이 하자는 2년밖에 제척 기간이 되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그거를 이걸 수리해 줄 수 없다. 또는 3년이 지났으니까 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증명 책임은 건설사에서 지기 때문에 일단 개인으로서는 그거를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게 사용 승인 전에 물건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태 좋네요, 뭐 문제 없네요 라는 어떠한 그런 정황적인 어떤 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만약에 그 물건을 보더라도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보증을 오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좀 지니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나중에 이제 발생하게 될 하자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